일본 침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본이 침몰한다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리히터, 독일 사람 같은데?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가 외핵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 단층에 이름도 붙이고. 이름 뭐예요? 내남 단층. 내로남불인가? 지진을 어떻게 아냐면, 이거 설명이 너무 산으로 가는데, 아, 원래 저희 채널이 그래요. 그러면 규모가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지진은 뭐였어요? 6.0이면 원자폭탄 하나 터지는 거랑 똑같아. 아, 처음 알았어. 게다가 우리나라는 단층도 좀 많아요. 단층. 저 복층 살거든요.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뭐지? 오늘의 선생님은 말이죠, 우리 지질학자 지구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지씨예요? 지로 끝납니다. 현지, 은지. 은지. 오, 맞아요? 왜냐면 90년대생 그 여자 이름 중에 인기 많은 게 은지랑 민지. 근데 제 이름이 재미난 게 보통 여자 이름에 은지를 하면 은혜은혜 뭐 지혜지 많이 쓰거든요. 예. 저는 좀 특이해요. 저랑 같은 한자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저는 땅끝 은혜 알지자예요. 땅끝까지 안다. 지질학. 야, 그대로네. 그럼 성도 한번 맞춰볼게요. 네. 정은지는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면 가수가 있거든요. 제 본관이 경주에. 경주 김씨, 아닙니다. 박씨, 아닙니다. 최씨, 경주 이씨. 맞아요. 지질학자. 네. 학자라기엔 좀.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아, 궤도 같은 건가요? 네. 예. 선생님 그 스펙을 한번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강원대학교에서 지질학과 나왔고요. 예. 전에 여기 그 공룡 박진영 박사님. 예, JYP. 제가 후배입니다. JYP가 후배라고요? 제가. 근데 지질학과 땅 짓자는 알겠어요. 질은 뭘까요? 바탕. 지구의 바탕. 땅의 바탕에 대해 공부한다. 지질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과거에도 똑같이 동일한 과정으로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있어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지냐면 거기 있는 해양 생물들의 사체에 탄산칼슘이 많아요. 걔가 죽으면 걔네 갖고 있던 게 물속으로 녹아들거든요. 깊은 바다는 가라앉는 동안에 다시 녹아서 순환되거든요. 근데 얕은 바다는 금방 깊이가 얼마 안 되니까 침전이 돼요. 그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석회암이에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석회암이에요. 근데 왜 세컴이 여기 있는데 발견되지? 옛날에 거기가 따뜻하고 바다요. 얕은 바다였어요. 바다였다는 이게 얘기구나. 현재는 과거 열쇠다의 하나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백에 가면 거기가 해발 고도가 902m 정도 돼요.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데 네. 거기가 과거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뭐 보고 우리 제작진한테 야, 지질학자 선생님 한 번만 모셔봐라 했던 이유가 지진 때문에 최근에 여기 지진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는 걸 보고 지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아볼까 해서 지질학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진도 공부해요. 사실 결국은 지진도 지층 네, 다 돌. 다 돌에 의해서 네. 이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땅도 다 돌. 그래서 돌을 기본적으로 배워요. 그럼 일단은 선생님 제가 먼저 궁금했던 것부터 하나 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불의 고리. 네. 불의 고리라고 하는 이 환태평양 지역에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여기 말고도 판의 경계에서는 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네모나게 그냥 그려보면 네. 여기 필리핀의 판이 있고 여기에 뭐 유라시아 판이 있잖아요. 네. 얘랑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혹은 뭐 이렇게 판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네. 여기선 지진은 잘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멀어지거나 보통 이런데 이제 화산이 생기죠. 왜 움직여요, 얘네들이? 판이 왜 움직이냐고요? 네. 판 움직이는 기작은 세 개로 설명해요. 하나는 우리 지구를 이렇게 보면 요 겉에 지각이 있고 아주 얇게 그다음 멘틀이 있고 여기 핵이 있어요. 핵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핵의 온도가 태양의 표면 온도랑 똑같아요. 아니 이제 이거 그때도 얘기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핵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네. 검사해 본 적도 없고. 네. 근데 이게 뜨겁다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핵 안에는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진을 통해서 알아요. 어떻게 보면 지진은 지구가 본인의 속마음을 알려주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지진을 어떻게 아냐면 이거 설명이 너무 산으로 가는데 아 원래 저희 채널이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진파는 다른 물질로 된 경계를 지나면 꺾이면서 속도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면 이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 경계에서 만나잖아요. 얘는 느려지고 얘네는 속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얘가 꺾이죠. 파도 똑같이 여기 지각에서 멘트를 만나면 똑같이 이렇게 꺾여요. 뭐가요? 파의 진행 방향이. 지진파의 진행 방향이. 지진파가 뭔데요? 땅이 움직여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게 파동의 형태로 가요. 레만이라는 사람이 핵의 그 존재를 알아낸 게 이 지진파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지진파의 속도랑 네. 지진파가 꺾이는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실험실에서 재현을 해가지고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멘틀은 고체긴 고체거든요. 네. 그 고체는 보통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압력이 너무 세서 움직여요, 조금씩. 왜 압력이 있지? 여기 위에서 누르니까. 핵은 뜨겁고 여긴 차가우니까 뜨거운 건 위로 가고 싶어 하고 차가운 건 내려가고 내려가고 싶어 해요. 싶어하죠. 그래서 예.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멘틀 대류 때문에 겉에 있는 판이 움직인다고 하는 게 하나의 이유고 판 밑에 있는 멘틀들이 움직이는 거야? 지각, 멘틀, 핵으로 나누잖아요. 예. 판은 뭐냐면 지각이랑 멘틀 일부예요. 두께가 100km 정도 돼요. 야, 일본은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네, 그래서 거야. 많이 일어나요. 지금 판이 몇 개야? 그렇게 따지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진을 좀 피해를 덜 본다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일본 침몰인가? 네. 막 그런 영화나 드라마 만화 보면 일본이 잠기게 되면 지진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막 쓰나미로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쓰나미는 막아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일본 자체가 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 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유라시아, 예. 요게 태평양판이라고 예. 치면 얘네가 부딪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한 놈이 올라가겠지. 가벼운 애는 안 내려가는데 무거운 애는 부딪히면 내려가기 시작해요. 예, 그렇죠. 네. 판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네. 무거운 애가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것 때문에 판의 운동이 시작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네. 멘틀 때문에 판이 움직이는 게 우세한지 얘가 무거워서 끌고 내려가는 힘이 우세한지 그거 아직 논쟁 중이에요. 일본 자체가 네. 요 유라시아가 있고 여기 태평양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100km쯤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이쯤 가면 요때의 그 온도 압력 조건 때문에 여기서 물이 나와요. 판 암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암석은 여러 가지 광물로 되어 있는데 그 광물 중에는 자기 화학식 안에 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걔네가 요쯤 되면 딱 100km 정도 되면 압력 때문에 탈수 작용이 일어나서 네. 자기 몸을 이루고 있던 물을 버려요. 예. 요 멘틀로 물이 들어가면 얘가 쉽게 녹을 수 있게 돼요. 그 물이 얘네의 그 구성 성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거든요. 마그마는 만들어지면 가벼워서 올라오고 싶어 해요. 올라와서 땅을 이룬 게 이게 일본이에요. 자, 쌤, 이게 제가 처음 들어보는 분야라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네. 이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무겁다라는 무거워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태평양 판을 이루고 있는 광물들 중에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면 갈수록 이 판에서 못 견디고 물로 변환되는 놈이 있다라는 거죠. 물을 가지고 있는 물을 내놓는 놈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각이고, 이게 멘틀이고, 이게 유라시아, 예를 들면 태평양 이렇게 돼 있겠네요.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유라시아가 이게 지각이고 네. 요 멘틀 조금인 거죠. 얘도 똑같이 네. 이렇게 돼서 여기 지각이고 아. 요 멘틀 조금. 아. 여기는 대류하는 멘틀. 아, 이게 돌고 있네. 그럼 이게 바다예요? 멘틀. 여기도 멘틀? 네. 얘가 판이고 네. 판을 암석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다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요 도대체? 위에. 요 위에 요 땅이니까. 지각이면 땅이잖아요. 바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의 겉껍질을 지각이라고 해요. 각이 껍질 각이거든요. 네. 요 지각 위에 물이 차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냥.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네. 이렇게 있다고 치면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데서 사는 거고, 요걸 대륙이라고 하고, 요거를 바다라고 하고. 근데 요거를 좀 더 깊게 보면 여기는 지각이고, 여긴 멘틀인 거죠. 너 이거 알았어? 근데 바다의 지각은
두께가 5km밖에 안 돼요. 대륙은 한 35 평균 이 정도 돼요. 나 처음 알았어. 그리고 얘 이름이 지각인 이유가 사실 얘는 멘틀이 이 대기 중에 노출되어서 굳은 부분이에요. 열에 의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주로 압력에 의해서. 나오면 여기서 이제 대류하고 있는 뭐와 만나는 거예요? 멘틀. 멘틀 안에 뭐가 있는데요? 멘틀 안에는 주로 마그네슘이나 뭐 철도 조금 있고, 요거 막 떨릴 때. 네, 규소, 산소 예. 그런 것들. 그런 놈들이 여기서 뿜어내는 물과 만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네, 물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녹는 점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내려간다는 거는 적은 온도 환경에서도 쉽게 녹을 수 있는 거예요. 잠시만, 선생님. 지금 이렇게 된 게 그러면 전부 다 판의 이동 때문인 거네요? 네. 그럼 원래는 지구가 이렇게 있었겠네, 대륙이? 이게 전부 다 한 덩어리였는데 지진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사실 처음에 한 덩어리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전부 다 마그마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다가 생긴 건데 그 굳을 때 예쁘게 굳었는지 조각조각 굳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덩어리로 애초에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네요, 네, 마그마가. 네. 그래서 그것도 논쟁인 게 옛날에는 지구가 더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죠. 판이 움직이는 속도가 지금은 1년에 5cm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의 그 탄생 초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일본 또 얘기 나왔어. 그러니까 일본 침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거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멘트 여기 지각이잖아. 지각, 겸 멘틀. 멘틀이 그러니까 판. 판.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이 어떻게 침몰하냐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일본이 침몰한다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순 있어요. 어떡해요? 예를 들어 얘가 너무 무거워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 뭐 엄청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죠. 이 부분. 판이.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예를 들어서 여기 일본이야. 네. 엄청 뭘 많이 계속 지었어. 네. 도쿄타워 막 11억 8천 개를 지었어. 그러면 이렇게 판이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더 내려가고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근데 뭐 자연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 동해에서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동해가 있고 이렇게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이 원래 여기 있다가 찢어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동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붙어 있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완전히 조그만 동해 아주 조그만 바다를 두고 지금은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이 근데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3천만 년 전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중국 히말라야 산맥 일본이 너무 크나요? 제가 너무 친일파 같았나요? 자, 요렇게 판이 있는데 일본이 이쪽으로 당겨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멈췄어요. 지금은 멈췄지만 네, 당겨졌어요. 예전에 네, 필리핀 해판이 끌고 갈 때 여기도 같이 이렇게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얇은 곳이 어디였냐면 동해 부분이 제일 얇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찢어져요. 찢어지면 여기 있는 여기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또 채워져요. 요게 깊은 바다가 된 거예요. 동해에. 결국 일본 땅은 이렇게 일자로 있다가 얘는 이렇게 휘어지고 얘는 이렇게 휘어진 거잖아요. 요게 이렇게 회전하면 이쪽에 회전 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압축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대마도예요. 요 과정이 2,800만 년 전부터 길게는 1,200만 년 전까지 1,600만 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리고 지금도 계속 판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설명드린 요건 멈췄는데 요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해가 이제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우리나라 쪽으로 동해 땅이 필리핀 해판처럼 가라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요즘 동해가 여기 찢어져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는 여기 퇴적물도 많이 쌓이고 무거워져가지고 이쪽으로 섭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섭입? 네, 땅이 이렇게 섭입. 네. 가라앉고 싶어 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은 시작인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면 얘가 이제 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판의 경계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쌓이고 있는지 지금? 퇴적물들이 해양 생물들의 사체나 여기 한국이랑 일본에서 굴러 떨어져 온 퇴적물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땅이 이제 가라앉는다.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의 처지가 되는 거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데칼코마니. 네.
우리나라 일본처럼 이제 지진도 많이 나고 여기 100km 정도 되는 데서는 또 마그마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라면서 얘를 또 끌어당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더 가까워져요. 또 저 살아있을 때까지. 이거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다. 판은 어쨌든 전 세계 모든 판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전 세계에 크게는 큰 판만 세면 7개, 작은 것까지 세면 20개 정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 아까 선생님 말씀했던 여기 일본 여기는 왜? 미국 서부 여기 판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요. 태평양 판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반대로 이동할까요? 여기가 경계예요. 여기 태평양 판이고 네. 여기가 북아메리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도 네. 판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얘는 약간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 있는 판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얘는 왜 일로 가요? 무겁거나 아. 그러니까 이쪽이 무거워서 이쪽으로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으니까 걔가 끌고 들어가는 힘도 있고 멘틀 대를 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쪽도 뭐가 많이 일어나겠네. 이쪽은 또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산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네. 이게 다 화산이거든요. 100km 깊이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올라와서 여기 칠레 요 산맥을 만든 거예요. 대박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이 칠레에서 일어났어요. 아, 선생님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한번 요거만 정리하고 네, 네.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쪽은 없나요, 그러면? 여긴 더 재미난 게 있는데 여기는 갈라지고 있어요. 판이요? 판이. 네. 여긴 것 같은데 제 네. 기억에 여기는 갈라져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대서양 같은 바다가 될 곳이에요. 홍해 지역에 이쪽에 지금 수에즈 운하 뚫린 이 지역을 요 밑에 지금 판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아주 작은 바다지만 앞으로는 대서양만큼 넓어질 곳이에요. 저 살아있을 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만 이해해도 지진이 대충 어디서 일어나고 좀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네요. 언제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는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어디에서 일어날지는 대강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예. 요걸 이해하고 있으면. 근데 제가 일단 이 지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아까 뭐 가장 큰 지진을 제가 여쭤보기 전에 지진 강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일단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나 있어요? 네. 규모랑 진도. 들어보셨죠? 네. 뭐 진도 8.2 뭐. 네. 옛날에는 이걸 혼용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은 이걸 잘 구분해서 써요. 네. 규모가 뭐냐면 지진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 목소리로 따지면 아! 이렇게 하는가 네. 아! 이렇게 하는가 네. 제가 얼마나 크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판끼리 부딪혔을 때 내는 에너지를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사실 암석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암석이 탁탁하잖아요. 네. 그래서 힘 주면 바로 빡 뽀개질 것 같지만 사실 얘는 고무줄처럼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준다 해도 바로 빡 뽀개지지 않고 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래요. 네. 암석에. 근데 이 스트레스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한계를 지나면 그동안 쌓아뒀던 스트레스를 빡 하고 이제 분출하는 거죠. 네. 그때 나오는 에너지의 크기를 말해요. 이리로 가는 힘, 뭐 이렇게 가는 힘이 버티다 못 버티면 이게 빵 터진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네, 규모라고 규모,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 오케이. 크기를. 그럼 진도는 뭐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받게 되는 그 에너지 크기를 얼마나 체감하느냐. 아. 그래서 제가 목소리로 예시를 든 게 규모는 크게 외치느냐 작게 외치느냐의 차이인데 사실 작게 외쳐도 귀가 가까이 있으면 크게 들리잖아요. 네. 그 제가 아무리 크게 말해도 귀가 멀리 있으면 작게 들리잖아요. 네. 진도는 그거예요. 결국 나한테 얼마나 크게 들렸는가,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가, 네. 내 입장에서. 오케이. 요렇게 요 뿜어져 나오는 규모가 에너지가 5.0이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6.0이면 원자폭탄 하나 터지는 거랑 똑같아요. 에너지의 크기가. 그리고 2.0에서 3.0이면 벼락 정도의 에너지 크기랑 똑같아요. 근데 5.0이랑 6.0이 얼마나 차이 나냐면 32배 차이 나요.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왜 32배예요? 이게 로그 스케일이어서 0.1 차이 날 때마다 에너지는 루트 2배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하면 0.2 차이 날 때마다 2배. 루트 2 알지? 루트 4는 2잖아. 0.1일 때 루트 2배니까 쉽게 말하면 규모가 0.2가 차이 날 때 2배씩 차이 난다는 얘기죠. 맞아요. 0.2 차이 날 2배씩. 그래서 경주 지진이 5.8이었거든요. 그리고 포항이 5.4예요. 그럼 0.4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4배 차이 나는 거네? 맞아요.
에너지 크기 자체가 4배나 차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 규모가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지진은 뭐였어요? 1960년에 칠레에서 9.5 규모의 지진이 났어요. 야, 그럼 뭐야? 6.0이 원자폭탄 하나잖아요. 7.0이면 원자폭탄 32개네? 네. 그러면 8.0이면 원자폭탄 64개. 아니요. 32 곱하기 30이라서 1024배. 9.0이면 거기에 또 32를 곱하니까 32,000개? 네. 근데 또 0.5가 있으니까 점오니까 원자폭탄 12만 개를 떨어뜨린 게 칠레에서 1960년대에 일어났다고요? 여기서? 네. 왜냐면 여기 판이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라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쓰나미의 파고가 60m였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그 일본 동해원 대지진? 네. 그때가 한 30m였나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아, 뭐 어찌됐든 근데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 큰 지진이에요, 여기가. 12만 개 원자폭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도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진도는 제가 표를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뭐 건물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뭐 책이 떨어졌으면 몇이다. 건물에 금이 갔다. 그러면 뭐 진도 5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거는 나라별로 좀 상이할 수 있겠네요. 네, 다르겠어요. 규모 지금 제일 큰 게 1960년대 칠레에 일어났고 네. 그 다음이 탑3만 뽑자면 탑2 알래스카. 아니, 70년대였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규모 9.0 막 그러지 않았어요? 얘가 9.5고 얘 알래스카가 한 9.3인가 그럴 거예요. 탑3 안에 일본 그때 2011년 지진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큰 9.5, 지진이었는데도요? 9.3, 9.2 이럴 거예요. 규모만 생각해보면. 와, 그럼 도대체 칠레, 알래스카는 얼마나 큰... 왜냐면 인도네시아 그때 자바섬이었나요? 아직도 저는 생생하거든요. 20 몇만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탑3 안에도 들지 못하는 지진 규모였다고요? 근데 이게 규모랑 진도를 따로 그래서 쓰는 이유가 아, 진도는 피해니까. 네,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항상 진도도 크진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피해는 더욱 연관이 없어요. 2010년에 IT 지진 그때 네. 사망자가 한 23만 명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규모가 7.0이에요. 2009년인가 5년에 파키스탄에 7.6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사망자가 8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지진인데 파키스탄이 사망자는 더 적은 거예요. IT는 더 작은 규모의 지진이지만 사망자가 훨씬 더 컸던 거고. 그래서 이게 뭘로 갈리냐면 그 나라의 법과 정책. IT는 건축 기준이 아예 없었어요.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그런 뭐, 피해를 받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네, 꼭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판으로 보면 네. 좀 안정적이긴 하네요. 네. 인도 호주판이랑 유라시아판 하고는 좀 이렇게 또 떨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좀 판 위에 내부에. 내부에 있어서. 근데 제가 아까 전 세계 지진의 80%가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20%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의 완벽한 안전지대는 사실 없어요. 없네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는 단층도 좀 많아요. 단층. 저 복층 살거든요. 단층이 이렇게 땅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단층은 지진에 의해서 땅이 찢어진 다음에 이동하면 요거를 단층이라고 해요. 단층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거 종이를 만약 가운데를 찢어요. 네. 그걸 제가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여기가 안 찢어지고 여기가 찢어지겠죠.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이렇게 가운데 찢어요. 지금 이거를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단층이 생겼어요. 네. 이미 단층이 있어요. 네? 단층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찢어지죠. 단층이 있는 곳이 찢어져요. 힘이 어디서 작용하든 그렇네, 이미 예. 찢어진 곳이 또 찢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단층이 우리나라 지도에 어떻게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직 몰라요. 이거를 지진 연구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요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동안 말을 많이 했는데 안 하다가 2017년에 경주 지진 난 다음에 요 사업이 허락이 됐어요. 근데 그런 걸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지진파처럼 이렇게 네. 떼버리면 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비어 있으니까 위에 뭐가 또 쌓여 있으면 알기가 힘들어요. 파보면 되잖아. 그래서 파는 방식의 연구도 하고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는 연구도 하고 그걸 찾는 연구를 우리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없었으면 좋겠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많았는데 정확히는 어떤 단층을 찾냐면 활성 단층을 찾아요. 활성 단층은 뭐냐면 지난 258만 년 동안 만들어진 단층
혹은 움직인 적이 있는 단층. 일종의 그러니까 전과자를 찾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오래된 단층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적고 요거는 지구 입장에서 완전 방금이거든요. 네. 방금 움직이는 이 애는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찾는데 요게 활성 단층. 우리나라에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2017년에 시작해서 경상도부터 연구를 했거든요. 네. 활성 단층은 많이 찾았고 있어? 힘은 일본 쪽에서 가해져도 우리나라에 있는 요 단층들이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방금 한 요거처럼.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이제 경주 지진이고 경주 지진의 원인인 단층이 무엇이냐를 찾아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던 단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층에 이름도 붙이고 이름 뭐예요? 내남 단층. 뭐지? 내로남불인가? 지지랑 너무 재밌잖아. 너무 재밌죠. 일단 지진만 살짝만 훑었는데도 너무 재밌는데요, 네. 선생님? 선생님, 저 하나만 더 일단 네. 지진 관련된 데서 여쭤보고 네. 할게요. 리히터, 이게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규모를 정한 거예요? 맞아요. 규모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 그럼 진도도 그러면 리히터를 써요? 진도는 메르칼리. 메르칼리. 메르칼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규모는 6.0 리히터, 진도는 5.0 메르칼리. 근데 규모를 사실 규모가 한 6.0 아니 5.0 아무튼 그 이상이 되면 리히터로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서 모멘트 규모 뭐 이런 다른 걸 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처음 만든 사람이 리히터. 그래서 찰스 리히터라는 요 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리히터. 독일 사람 같은데?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가 왜 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